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볼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봤죠?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일반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거래하면 다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할 때 그것도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때 계약 당사자 양 쌍방이 관할 시군구청한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개념부터 절차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제가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PPT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자, 시험 관련돼서 좀 암기할 사항들을 좀 제가 뽑아봤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건 전국이 아니라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토지에 대한 거, 건물 아니고요. 거래, 유상거래 요거 할 때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면 허가 받아라. 그럼 이건 한 2문제 정도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데, 허가 대상하고 절차가 좀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 조치 같은 게 좀 잘 나와요. 그 문제 좀 봐야 되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뭔데? 일반적으로 허가라는 게 뭐냐면 법규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그리고 특정한 적법 요건일 때 해지해서 그 사실행위, 계약행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허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의 행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통제하는 개입수단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크면 그 소유권과 지상권을 유상으로 계약할 때 전에 시군구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게 가장 키워드야.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살려고 못하게 살겠지만 실수요가 아닌 자들은 걸러내겠죠. 그럼 투기적인 거래가 사전에 차단이 될 거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로 인한 어떤 문란한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다. 그럼 대상 권리가 뭐냐면 분명히 아까 소유권하고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이야.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할 때에는 기준 면적을 뭐 할 때만요,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아라. 그럼 어떤 땅을 대상으로 묶을 거냐가 나와야 되죠. 그 대상 지역이 나오는 거야. 투기 일어나거나 집값 급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1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같이 관리계획 같이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계획을 새로 짜고 있으니까 여긴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개발할 거니까. 그리고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된다. 완화된다는 얘기는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해제된다는 얘기는 개발할 땅이고, 계획 짠다는 얘기는 개발할 땅이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 개발하려고 하니까 땅값 올라갈 거다. 묶어라. 그리고 국토교토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면 거기도 대상이고, 요청하게 되면 그 부분이 타당하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 토지로 지정하면 밑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요? 시도의사한테. 그럼 시도의사는 밑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등기소장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게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예요. 그럼 지정이 됐어. 지정이 되면 이 안에서 이 땅에 대한 권리죠. 소유권을 사고 파는 양 당사자가 둘이서 시군구한테 가서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군구 가서.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유상거래일 때 사전에 허가 받는 거예요? 사후에 받는 거예요? 사전에. 요 순서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지정할 때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재지정할 때는 거기 투기가 사라졌니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의견 청취한 후에 제지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지정하고 나서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지정이 딱 되면 5일부터 효력 발생이 되고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만약 3년을 지정했어. 근데 이때까지 투기가 안 사라졌네? 그러면 이제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재지정을 했다, 해제를 했다, 축소를 했다. 바로 없어져야 되죠. 오히려가 아니라 얘는 즉시. 재지정하게 되면 즉시 2년 또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해제, 축소 같은 경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결론입니다. 자, 지정 확대는 처음 한 거라 오히려인데 재지정, 해제, 축소 있죠. 해제되면 바로 없어져야 되고 축소도 바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즉시 효력 발생한다.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제 축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요. 일단 소유권하고 뭐에 대한 권리야? 지상권만 대상이고,
그리고 현재 유상계약으로 무상계약은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토지고 건물은 아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대상으로 하니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아닌데 저당권, 유저당은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안 갚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래계약을 안 하고 유저당권 설정했다가 안 갚아버리면 토지 소유권 넘어가죠. 이런 놈들 나오기 때문에 허가받아라. 유상계약이고 증여인데 부담부 중에는 부담부분이 뭐예요? 유상이에요. 허가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소송에 관해서 판결이 떨어지거나 화해조정, 인락조소가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안 받아도 되는 거 요거가 이제 유저당 같은 경우는 받아요. 부담부 중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대부분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서 좀 잘 나와서 요거 한번 외워두시라고 제가 빨간 색깔로 정리해 둔 겁니다. 다만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지 허가 받는 거죠. 초과하지 않는데 허가 받지 않는다 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나눠놓고 도시는 용도지역상 주상공록 미지역 나눠놨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꽁 660, 녹 100, 미 9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얼마가 기준이에요? 180. 그래서 이거를 우리 외울 때 주거 18 이렇게 외웁니다. 주거 18, 180. 쌍둥이, 쌍업지역 200, 쌍둥이 200, 꽁 66에서 660, 녹 100, 미 90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주거 18, 180이에요. 쌍둥이 200, 꽁 66, 녹 100, 미 90입니다. 요거는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해놨고요. 도시 바깥은 현재 이용사항이 기타냐, 농지냐, 임야냐. 어느 게 투기가 좀 더 많냐면 농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임야를 천 잡고 절반 줄여준 게 농지야. 근데 농지보다 나머지 기타 잡종지 같은 게 더 투기가 많으니까 절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기타는 2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왜 요게 기준 면적으로 요 면적을 뭐 할 때 받는 거예요? 초과할 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죠. 세종시의 투기하고 전라남도 광주의 투기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권자가 10에서 300%에서 범위를 따로 정할 수는 있어요. 이 면적에다가 300%다 그러면 3배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구역 안에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 권리와 허가 대상 권리에 따른 기준 면적을 한 겁니다. 뭐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받으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